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았습니다. 관련해서 언론사에서 지지율 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 결과 그래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KBS, MBC, SBS가 각각 여론조사를 했고요. 긍정평가가 30.1%, 33.4%, 28.7%로 나왔습니다. 20% 후반에서 30% 초반까지 나왔습니다. 일단 최고위원님 먼저 6개월 평가해 주시면서 여론조사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극단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많이 갈라져 있어요. 근데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사실 그걸 많이 경험을 했고, 이번에 정권 교체를 했을 때도 보면은 지지율을 이전에 이제 승리한 포인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잖아요. 네. 그런 걸 봤을 때도 이 지지율에 이제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께서 정치인 출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네. 이제 보여주는 이 초반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당내 갈등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네. 사실은 지지율로 나타났었는데, 그걸 다시 회복하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 그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뭐냐면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의 권력을 가지고 검찰총장을 끌어내리려고 했을 때 총장께서 묵묵히 뚜벅뚜벅 가는 그 모습에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대통령으로 뽑아주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시면서 뚜벅뚜벅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가시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또 국민들께서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네. 지지율로 또 어떤 화답을 해주시지 않겠나,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가 중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취임 6개월입니다. 신전 의원님께서는 이 지지율 평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세계 여론조사가 보이는 경향은 분명해요. 네. 좋아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6개월 정도면은 알 만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뭐 분명히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있었다고 봐요. 예. 입에 달고 살았던 게 공정과 상식, 네.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여지없이 무너져 버린 6개월 내지는 당선대로부터 치면은 8개월 뭐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신뢰가 일단 뭐 엄청나게 뭐라 그럴까요, 거의 무너지다시피 정도가 됐고요. 네. 그리고 무능은 확인이 됐고, 그리고 고집도 뭐 여러 사건을 거치면서 확인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뢰가 없어진 거, 무능이 확인된 거, 그리고 이제 굉장히 아집스러운, 고집스러운 사람이다라는 게 확인된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도 4년 6개월 남았으니까요. 이걸 6개월을 반출을 하고 돌아보면서 바뀌거나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난 6개월 내지 8개월 동안 보여준 거에서 과연 바뀔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의문표가 분명히 찍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태원 참사가 지금 딱 그 시점에 났기 때문에 네. 이태원 압사 참사를 계기로 해서 뭔가 한번 해보겠다, 내가 좀 바뀌어보겠다라는 결기를 보여준다면 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죠. 예. 지금 돌아가는 상황, 며칠 동안의 상황을 보면 이태원 압사 참사를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좀 불안합니다. 예. 하여튼 국민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정치 지도자가 되면은 회복 불능입니다. 예. 이걸 명심을 하고 국민들로부터 존경까지는 못 받더라도 인정은 받아야 되는 지도자가 돼야 성공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6개월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해주셨고요. 아직 4년 6개월이 남았으니까 더 잘하면 된다, 이런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태원 참사
조사가 있었고요. 이거 관련된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그래픽이 있는데 한번 준비되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정부 대응이 어땠는지에 대한 여론조사인데 부적절했다라는 여론이 70%에 가까웠습니다. 69.1%. 아마도 참사 자체에 대한 충격이 반영이 됐을 것 같기는 합니다. 최 의원님 어떠십니까? 일단은 막지를 못했으니까요. 그러면 무한 책임이잖아요, 정부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께서는 그 이제 대응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다음 그래픽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면서 이어서 얘기를 나눠 볼 텐데요. 참사 책임에 대한 여론이었습니다. 책임에 대해서 경찰이 25.8%로 가장 높게 나왔고요. 서울시와 용산구 등 지자체가 23.4%,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 18.2%,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 17.9%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참사 책임자 범위를 어디까지 잡아야 할까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오는 얘기, 그리고 사건에 관련돼서 코멘트하는 것을 대통령이나 관계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경찰로 거의 다 책임을 지금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좁게 보기 시작하면 결국 뭐 청장, 뭐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용산서장, 그리고 그날에 책임을 졌던 상황실장,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에다가 책임을 지었을 때 국민들이 이걸 납득을 할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지금까지 나온 팩트를 이렇게 쭉 보면은 사전 대비는 전혀 없었던 것이 맞고요. 네. 이건 뭐 사전 대비를 했다는 증거를 도대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직전과 직후 10시를 전후한 또 내지는 최초의 압사라는 신고가 들어온 6시 전후에서부터 직전, 당시 그리고 직후에 뭔가 현장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관계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112를 맡고 있는 서울경찰청은 분명히 알았고요. 네. 용산구청에도 관제실이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눈 감고 귀 막고 입 막고 잠들어 버렸지 않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청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용산 경찰서도 그렇고 서울청도 그렇고 경찰청도 그렇고 온 나라가 눈 막고 귀 막고 전부 다 막아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나라가 전부 다 이렇게 비명과 절규와 함성이 들리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눈, 귀, 입을 다 막아버릴 수가 있느냐. 보고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이런 기본이 안 돼 있는 이런 국가로 전락이 된, 아무도 지휘선상에 있는 그 개선 조직상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빨리 모드를 변경해서 현장에 대응을 하자는 얘기를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네. 그리고 보고도 전후 좌우 상하로 해야 되거든요. 예. 하나도 안 됐습니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보 상황이었다고 한번 바꿔놓고 보면은 예. 전부 포소리 나고 총소리 나고 그러는데도 눈 맞고 귀 맞고 입 맞고 전부 다 앉아서 잠을 잤든지 다른 일을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문제는 수사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건 국가 체계의 기본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문제고요. 이렇게 지금 경찰로 책임을 모두 다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네. 국민들 앞에 소명했을 때 아무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나오는 그래픽 보면 용산구나 서울시가 경찰만큼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서울시랑 용산구청장은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정무직 장관이 아니고 이분들이 책임질 수 있는 방법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미리 좀 먼저 전반적인 걸 말씀드리면 네. 저는 사실 국민적 관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월호를 겪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논제나 이런 지금 논의되는 거, 그다음 방송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그때 이미 다 했던 얘기예요.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아무런 감흥이 없을 수가 있어요. 보세요. 국민들은 딱 두 가지 생각하실 겁니다. 왜 예방 못했지? 왜 대응을 못했지? 이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방을 못했지 측면은 뭐냐면 온 정치권이 지금 다 내 탓이오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왜냐? 지금
우리 신경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국가 체계 기본을 돌아다 보다? 아니 왜 갑자기 지금 돌아다 봐요? 이미 옛날에 다 돌아다 보자, 돌아다 봤다. 세월호 이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치인들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겠다, 막겠다. 문재인 대통령으로 저 수없이 들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희생과 이런 아픔은 일어나지 않겠다. 본인이 막겠다. 그러면 그 예방을 확실히 하겠다. 예. 이거 다 국민들한테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사고가 나니까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게 드러나 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약속을 저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사실은 다 잘못했다고 먼저 정치권 나와야 돼요. 네. 민주당이든 뭐. 근데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먼저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해야 됩니다. 예방 차원 못했으니까. 그다음에 대응은 윤석열 정부에게 이제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대응을 못했을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 체계 기본을 돌아본다. 이제 이런 추상적인 얘기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네. 국민들께서는. 네. 일단 왜 이런 대응을 못했는지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그럼 1차적 책임은 뭐냐? 경찰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용산서장은 과연 무엇을 했나? 지휘를 했나? 사전 예방을 위해서 이분은 뭘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건 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하고 과연 어떻게 추상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소방서장에 대해서 많은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1차적 책임자가 이제 경찰과 현장에 있는 그 경찰과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소방서 쪽에 네. 일단은 입건을 해서 그걸 처벌하겠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이제 현장에 있는 분들이니까 예, 뭐 조사가 필요하다고 조사가 판단할 수 필요하다고 있죠. 해서 입건을 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무혐의면 무혐의를 내고 아마 이런 의미가 아닐까. 네, 뭐 그런- 압수수색하려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예, 필요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입건인 거지. 아, 이분을 처벌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한 건 아니니까 예. 국민들께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 좀 더 지켜보셔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 이제 너무 힘드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다 내 탓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정치권도 이거부터 시작하고 얘기해야 그나마 우리 국민들께서 귀 기울여서 얘기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아까 지금 질문하신 시청, 서울시, 네. 구청 이렇게 예. 하면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현장에 계신 분들. 현장에 보면 용산서, 그다음에 소방서, 네. 그다음에 구청장, 그다음에 더 크게는 시장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하신 게 아닌지 예, 그렇게 봅니다. 내 탓이요.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정치권에서 먼저 해주는 걸 또 많은 국민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부터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4박 6일 일정으로 동남아 순방에 나서는데요. 대통령실이 MBC 출입 기자들에게는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다고 해서 현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윤 대통령의 입장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이 순방 전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면서 좀 논란이 벌이는데 대통령님 입장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대통령이 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써가며 이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국익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자 여러분께도 이런 외교 안보 이슈에 관해서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온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요한 국익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했고 또 대통령실은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를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신전 의원님 MBC 출신이시잖아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전 질문에 한마디만 이제 문재인 탓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이 이슈로 보면은 전용기 탑승을 특정 언론사를 콕 집어서 이렇게 못하게 한 건 일단 처음 있는 일이고요. 네. 다른 나라에도 없을 겁니다.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건 독재 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지금 백주 대낮에 대한민국에서 대언론 조치로 나왔다는 건 이건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국민 세금 어쩌고 저쩌고 지금 얘기하는 설명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거 돈 다 내고 타는 거고요. 민항기 이용할 때보다도 훨씬 더 비싼 돈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단은
지금 대통령께서 뭘 잘 모르고 지금 대응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저께 자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납득이 안 돼요. 날리면 그리고 뭐 PD 수첩에서 대역을 네. 뭐 이런 얘기 쭉 하는데 그것이 전용기 탑승을 못하게 할 정도로 정말 언론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엄청난 일을 했는가? 그걸 이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정말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발상을 했어요. 예. 이걸 누가 먼저 제기를 해서 그것을 논리 구성을 해서 이렇게까지 보도자료로 내놓고 결국은 대통령실의 결정이라고 그러고 대통령이 또 출근길 문답에서 확인을 해주고 하는 이 일련의 과정은 사실 국정조사감입니다. 도대체 언론을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요? 언론을 홍보하고 지금 잘못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날리면 사태는 대통령실이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뭐가 잘못된 거지? 대통령이 뭘 잘못하고 대통령실의 홍보실이 뭘 잘못해야 됐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인데 이것은 MBC가 뭘 굉장히 잘못한 거다라고 지금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얘기는 어처구니 없는 거고요. 이것 틀림없이 국제적으로 언론 탄압으로 문제가 될 거고 외신들이요. 예. 해외 언론들이 아마 여기서 지금 아세안하고 G20 정상회의 가는 외신들이 네. 이거 물어볼 거예요. 이런 망신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이거 아마 틀림없이 문제가 돼서 우리 국격을 떨어뜨리는데 좋은 사례가 되고 자료로 또 축적이 됐습니다. 최 의원님. MBC는 이미 우리 국격을 떨어뜨렸어요. 저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봐요, 대통령실이. 왜냐하면 저는 정말 우리 내부에서 뭐 언론의 사명이라든가 뭐 가짜 뉴스까지 해야 되는 게 뭐 언론의 그거라고 보지 않아요. 예. 근데 그걸 떠나서 아니 세상에 이메일을 미국 정부와 백악관에 보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이렇게 욕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이메일을 보낸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자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미워도 사실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에서는요.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대통령 보호하는 게 기본적인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의 심리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미국한테 잃느냐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이미 MBC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외교라는 게 다 뭐 총성이 없는 전쟁터래매요. 그러면 지금 전쟁터에 나간 우리 대통령에게 같이 지금 총을 들이댄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경우에 이거를 과연 국민이 그 국민의 방송, 국민의 언론으로 받아들일까요? 저는 그래서 이 MBC가 그 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예. 국민들께도 그다음에 대통령께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취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조치다. 그리고 미국은 이거를 알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그때 답변 보냈대잖아요. 그 MBC에. 아니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보냐. 정부에 대한민국 정부에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국가망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문재인 탓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사실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딱 잘라서 말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과거에 했던 게 너무 많잖아요. 사랑한다고 고백한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고백에 따른 행동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배신감 느끼잖아요. 왜 그 배신감을 얘기하는 거를 왜 탓한다고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주제는 또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시 이 얘기를 좀 해보자면 어쨌든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또 이 조치로 인해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국민들로 하여금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국민들께서는요 잊지 않으세요. 그냥 국민들이 다 잊었을 거라고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은 잊지 않으십니다. 차곡차곡 쌓아 놓으세요. 그래서 제가 선거 때마다 늘 우리 국민을 두려워합니다. 예. 이게 사실은 오보를 바로 잡는 방법이 뭐 법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조치를 할 거였으면 어떤 과정과 절차를 좀 공개했으면 좋을 텐데 그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조치는요. 만약에
저는 그 뭐 아까 이메일 포함해서 그 언론이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좀 전혀 시각이 다른데요. 만약에 정말로 MBC가 잘못했고 뭐 했다고 쳐도 이 조치로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하나의 그 당시 있었던 날리면이랄지 뭐 말씀하신 이메일이랄지 또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지금 MBC가 받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무슨 PD 수첩에서 대역이라는 자막을 안 썼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뭐 엄청난 거라고 보는데 그게 실제로 저는 봤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몇 토막 안 되는 거고 사람들이 보면 아 이건 그냥 만든 화면이구나 하는 거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붙들고 계속 이렇게 MBC를 갈구고 MBC를 혼내고 나쁜 집단으로 하고 그리고 날리면이라는 것도 뭐 책임을 MBC에 주는 거. 근데 경위를 쭉 보면은 MBC는 아무 특별하게 잘못한 것들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잘못했다고 만약에 칩시다. 100보, 1000보를 양보해서 그래도 그것이 전용기 탑승은 안 돼. 네. 라고 하는 결정하고 연결이 되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아무도 납득할 수 없고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MBC 측의 입장을 보니까 언론 취재를 명백히 제약하는 행위다 얘기를 했는데 MBC 앵커 출신 배현진 의원이 언론 통제라기에는 궁색하다라고 입장을 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요. 원래 해외 취재는 팬 기자들이 하는 취재와 비디오 기자들이 하는 촬영이 전부 다 풀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MBC가 이 풀 시스템에 제 시간에 들어갈 수 있을지를 담보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 이렇게 되면 이 풀 시스템에서 잘못하면은 제외가 될 수도 있고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취재에 대한 엄청난 제약이고요. 네. 해외에서는 일단 가는 것부터 또 거기서 돌아다니는 것, 교통편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예. 취재 활동은 거의 뭐 이 불편함, 이 어려움 이것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풀릴지를 모르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언론을 탄압하는 것은 정말 아주 교활하고 이런 식으로 언론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이게 뭐 현지에 가면 아무래도 물리적인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대통령실 출입 기자한테 물어봤더니 현장 풀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그것조차도 논의가 안 이게 됐다고 지금 하더라고요.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예, 아마 기자단에서도 좀 논의가 있는 것 같고요. 지켜보도록 하고 이번에 대통령실 조치가 사실 다른 언론들에 좀 시그널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아니 근데 우리 다른 언론들은 이메일 안 보냈잖아요. 고자질은 안 했잖아요. 미국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른 언론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제가 볼 때는 핵심은 국익입니다. 국익. 우리나라의 이익.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우리 언론이나 네. 그다음에 우리의 정부, 고위 관료, 국회의원들이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움직일 거라고 신뢰하거든요. 네. 근데 그 신뢰를 저버리면 그건 배신 행위예요. 그러니까 저는 MBC가 지난번 그렇게 했던 건 어떻게 보면 우리 국익을 해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조치에 대해서 저는 MBC가 이상하게 반응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 정도 각오 안 하고 그런 일 합니까? 그 이메일 보내는 거 자꾸 말씀하시는데 네. 저도 워싱턴 특파원을 오랫동안 지냈고 워싱턴 분위기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요. 미국 정부는 백악관이나 국무부나 국방부는 해외 동향에 대해서 굉장히 소상하게 보고를 받고 언론도 모니터를 하고 그걸 한국어로 기사를 우리가 써도 거의 즉각적으로 영어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 동향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게 고자질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 메커니즘을 잘 모르시는 거고요. 기자로서 백악관이나 국무부에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물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라고 말씀하시면은 그건 뭐 질문으로서 성립되지만 이걸 고자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 아니 저는 이제 국민적 관점에서 생각을 늘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 MBC가 과연 그게 악의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봤을 때 이건 악의적으로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 먼저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물어야 되는 게 먼저거든요. 오죽하면 미국이 너네 정부에게 먼저 물어봐라 그랬겠어요. 아니, 입장을. 기자로서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그다음에 두 기자는 번째는 물어보는 직업이거든요. 아니 기자는 물어보더라도 국익이 먼저죠. 만약에 전쟁터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럼 어느 나라 국민이 그거를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물론 제가 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시스템을 모를 수는 있지만 저는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네. 뭐냐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물었기 때문에 그 미국의 언론들이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본 거예요. 막 이제 기사화가 되고 그러니까 현장에 지금 그때 당시에 현장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닐 때 많은 분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일을 당한 그 당사자인 대통령 입장에서 과연 국익을 위해서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을 위해서 과연 네. MBC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어떻게 믿고 같은 비행기에 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MBC가 사과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예. MBC의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기자는 물어볼 수 있고요. 그 이미 미국 정부는 다 알고 있고요. 네. 다만 그것을 외교적으로 코멘트할 예. 필요나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대통령실에도 물어볼 수 있고 미국 쪽에도 물어볼 수 있고 기자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예전 얘기를 더 오래 한 것 같습니다. 예. 다음 국회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오후에 본회의에 보고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는데요. 저희가 관련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국회로 불러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끝날 국정조사 훤히 보입니다. 경찰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논의합시다. 요즘 민주당이 왜 이렇게 오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장동 그분을 지키는 게 민주당의 존재 이유입니까?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국정조사 반대는 이태원 참사 책임 회피와 진상 규명을 은폐하기 위한 속셈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대통령의 진심 어린 대국민 사과, 총리, 관계장관 파면 등 전면적 국정 쇄신과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범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분명히 밝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입니다. 또한 국민과 함께 국정조사 관철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임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최고위원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일단 수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사실은 그렇게 되면 국정조사가 좀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지금 과거의 사례를 보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뭐 특별한 게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지금 이번에 이제 이 경우에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오히려 국정조사를 통해서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정치권을 약간 신뢰하시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은 사실 야당이니까 굉장히 공부 많이 하고 정말 치열하게 사실 국정조사 해야 되는데 네. 또 그 판을 벌려놓으면 지난번처럼 뭐 이모 교수를 막 이모라고 하고 막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게 정치권에 대한 혐오감만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예. 아마 저는 민주당 그 부분 고민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유족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주는 정치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가족을 잃은 예. 그 슬픔을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잠잠히 저는 이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납득이 안 되면 네. 그때는 이제 정치권에서 나서서 국정조사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세월호 이후에 많은 정치인들이 너무 많은 말들을 쏟아냈고 예. 너무 많은 행동들을 했어요.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 그때 그 슬픔이 너무 아파서 온 국민이 다 울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좀 달라져야 된다. 좀 상층부에 계시는 분들이 좀 달라지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우리 국민들께서 그래도 신뢰하시지 않을까. 예, 이렇게 봅니다. 국정조사가 강제 수사
거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실효성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국정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 쪽의 문제, 네. 또 경찰 쪽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사실은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먼저 하냐, 늦게 하냐, 뭐 어차피 수사는 지금 굴러가고 있고요. 네. 다만 이 수사가 경찰이 셀프 수사로 가능하냐 하는 논란이 처음부터 있었고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사는 수사대로 굴러가고 수사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일방 찾아야죠. 그래서 지금 특검 얘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합동수사본부를 차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랬으면 뭐 특검 얘기도 안 나오고 그랬을 것 같긴 하고요. 근데 국조는 또 국조대로 필요합니다. 예. 국조는 아무래도 시스템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아마 다각적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죠. 예.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실력을 갖고 정보를 취합을 해서 하느냐라는 것이 문제지 국조를 지금 이 시점에서 바이패스하거나 이렇게 반대를 하거나 이러는 건 맞아 보이질 않습니다. 예.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야당만 참여하는 국정조사가 될 근데 수도 이제 있을 것 같은데. 국조가 헛바퀴가 될 가능성이 있죠. 예. 국조를 공회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여기서 브레이크라고 그럴까요 하는 것은 여론입니다. 네. 여론이 국조를 거부하는 건 안 된다라는 여론으로 가면 여당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수사 상황도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은 물론 안 된다고 저렇게 지금 정진석 위원장 펄펄 뛰지만 그 펄펄 뛰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예, 여론이 중요할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그리고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야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